여러분 안녕하세요. 약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 박명희입니다. 펄벅의 작품 숨은 꽃에 나오는 주인공인 일본 처녀가 미군과 사랑에 빠졌을 때 부모가 이런 충고를 합니다. 사랑은 짧고 인생은 길단다. 젊은 시절 이 작품을 읽었을 때는 상당한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왜 사랑이 짧단 말인가?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사랑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자녀가 결혼하겠다고 배우자감을 데리고 왔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젊은이들은 일단 사랑의 감정에 빠지면 누가 반대해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진하죠. 심지어는 이 결혼을 반대하면 가출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죠.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면 심할수록 둘 사이는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듯 장렬하기 마련인데요. 어른들의 의견으로는 아무리 봐도 어울리지 않는 배우자를 골랐는데도 일단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사건이 터지면 부모들은 절망하고 심한 경우에는 어머니가 졸도해서 병원으로 실려가는 소란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런 때 부모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자식과 대화를 해야 할까요? 우선 사랑의 열병은 대부분 2년이면 끝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사랑에 빠진 감정을 사랑이라 부르기보다는 생리적인 사랑이라 부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스코트 팩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생리적인 사랑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부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인 사랑은 의지에 따른 행동이나 의식이 있는 선택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적합하지 않고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생리적인 사랑으로 접근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 지적할 것은 그런 사랑은 노력 없이 얻어진 것이라 피차 욕정적인 희한하고 이상한 행동을 서로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적인 교미하려는 유전적이고 본능적인 요소만 있다는 뜻이죠. 세 번째로 이런 사랑은 배우자의 미래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행복의 극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은 지금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청년기는 그동안 잠복기에 있던 성적인 충동이 최고조로 달할 때이므로 사랑하지 않고도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면 자기의 본능을 주체할 수 없어 사고를 벌이게 되는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죠.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부모는 극구 이런 결혼을 반대하게 되죠. 이런 지경에 나누는 대화는 서로 감정을 상하기 마련인데요. 어디서 이런 여자를 데려왔니? 이 결혼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어제 우리 집에 와서 하는 태도도 말이 아니더구나. 그의 어머니가 술집을 경영한다는데 거기서 보고 배운 것이 무엇이 있겠니? 여자란 친정어머니와 닮은 꼴이야. 내 며느리가 술집 여자처럼 구는 것을 나는 허락할 수 없어. 태어날 손자 손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어머니의 고정관념이 문제예요. 현대인에게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한 며느리를 데려오는데도 어머니는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걷어차는 것이라고요. 어떻든 이 결혼은 허락할 수 없다. 그럼 좋아요. 저희들 둘이 결혼식을 올릴 겁니다. 그래, 좋다.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 그런 여자에게 홀려 있으니 내 앞길이 캄캄하구나. 나가서 잘 살아봐라. 그런 며느리를 일생 보느니 너까지 보지 않는 것이 더 좋겠구나. 어서 나가라고. 짐을 싸들고 어서 나가. 제 아내가 될 여자는 제가 선택하는 것이지 참견하지 마세요.
아들은 두 주먹을 풀 끈쥐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위와 같은 일을 당하는 성도의 가정이 참으로 많은데요. 어떻게 해야 이런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올바른 배우자를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이런 때 자녀와 나눌 대화는 우선 그런 사랑을 점검할 여유를 자식에게 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녀와 대화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사랑에 빠진 아들과의 바람직한 대화를 한번 살펴보면, 그 처녀가 너의 반쪽이라고 확신하니? 그럼요. 그 여자를 보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아요. 우리 그 문제를 놓고 서로 기도하자. 결혼이란 내 인생의 갈림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자를 잘못 얻으면 일생 흉작이라는 격언도 있어. 저도 그래서 신중하려고 노력해요. 시간을 두고 관찰해 볼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이란 상대방을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과 결단에서 나오는 사랑을 하는 것이란다. 의지적인 사랑을 해야지. 첫눈에 빠진 감정에 들뜬 사랑은 실수를 할 수도 있어. 제 선택이 의지적인 것이 아니고 감정적인 것일까요? 내가 교제한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다. 그럼 오래 교제하면 저희들의 결혼을 허락하실 건가요? 1년이 지나도 지금의 사랑이 변함없다면, 이런 여유를 가지고 아들의 사랑의 감정을 의지적인 마음으로 이끌어 간다면 아들은 결혼의 중대성을 넓게 보는 시각으로 객관화시켜서 결혼 상대방을 느긋하게 보게 되겠죠.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을 둔 집사님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어느 사모님의 얘기죠. 아들이 교회에서 만난 여학생과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텔레비전에 보니 사랑하면 금세 결혼하는 것으로 알고 이제 겨우 14살을 난 학생이 결혼하겠다고 양가에 선포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모님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단치면서 여학생을 집에 데려오는 것을 반대하시니까 더 그럽니다. 개방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학생을 집으로 데려오도록 하세요. 못 만나게 하면 숨어서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스릴을 느껴 둘이 더 떨어지지를 못하죠. 아니 그럼 그 어린 것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까? 우선 용납하세요. 사랑의 감정은 짧습니다. 그 기간을 지혜롭게 넘기자는 것이죠. 그럼 둘이 우리 집에 와서 만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의지적인 사랑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교제하면서 두 사람 다 대학에 들어가고 몸이 더 커서 아기를 낳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우선 먼저 할 일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되는 자리까지 이르도록 기다리라고 달래주는 것이죠. 아주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이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해주세요. 그러면 아드님의 감정이 무뎌질 것입니다. 부모가 허락한 사랑은 재미가 없거든요. 반대하니까 더 고집을 부리면서 놓지 않으려고 하죠. 반대하는 사랑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주말마다 양가에 드나들면서 교제를 하던 두 남녀 학생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들이 가정을 이뤘다면 30대 중반이 된 나이에 이르렀겠으나 참으로 이상한 것은 대학에 가더니 서로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피차 터놓고 교제하면서 매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나중에 그 부모를 만나 알아보니 각각 다른 배우자를 만나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니 첫눈에 사랑에 빠진 감정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현대인의 비극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제도인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인데, 가정이 모여 교회가 되는 것이기에 가정사역은 교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진 가정을 치료하기보다는 깨어지지 말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대화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상당히 시급하죠.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크리스천 부모들, 그리고 이제 겨우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라도 지금부터 자녀가 택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기본적인 감정의 욕구대로 본능적인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선택에서 나오는 의지적인 사랑으로 배우자를 위해 일생을 걸고 사랑을 가꾸고 기르리란 다짐을 한 사랑을 하도록 자녀와 서로 대화를 나누는 여유를 가져야 하겠죠. 오늘도 말씀 한 절 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KCN 인터넷 라디오 방송